여러분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잘 되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예로부터 새해가 되기 전 연말에는 반드시 이런 물건들은 꼭 버렸는데요.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버리고 정리하곤 하셨습니다. 부자들 역시 금전운을 위해서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을 수시로 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그리고 금전운을 얻기 위해서는 꼭 올해 연말까지는 이것들을 버리거나 정리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재물운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위하여 12월 연말 안에는 꼭 버려야 할 물건들과 재물운이 달라붙는 아주 쉬운 방법들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 이전에는 훼손된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전운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바로 속옷입니다. 물론 옷은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속옷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속옷의 경우에는 그 속옷에 손상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구멍이 났거나 해졌거나 속옷의 질이 이전에 비해 너무 좋지 않게 되었다면 꼭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은 안에 입는 옷이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속옷이나 해진 속옷을 아깝다고 해서 그냥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옷의 손상도를 확인해 주시고 특히 입은 지 너무 오래된 속옷은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의 수명기한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인데요. 이것은 속옷이 우리의 위생과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지난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 세탁을 하거나 삶더라도 세균이 남아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속옷은 교체 시기를 맞추어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다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운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전운을 위해서는 나를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옷을 버릴 때에도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버릴 속옷은 꼭 검은 봉지 속에 잘라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이 보이지 않도록 잘 묶어서 쓰레기 봉투 속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속옷을 올바르게 버리고 내 재물운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말까지 버려야 할 물건은 구멍난 양말과 손상되어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신발들입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풍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옛날부터 구멍난 양말을 신거나 해져서 오래된 신발을 신는 것은 금전운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운에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부잣집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여 신발을 잘 관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 있는 동지에도 이것을 반영한 풍습이 있는데요. 바로 동지 전에는 새 버선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양말과 신발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풍수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구멍이 나거나 오래되어서 보기 좋지 않은 양말과 신발은 신지 마시고 이제는 버려주세요. 특히 새해까지 이것들을 갖고 가게 되면 운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못합니다. 한 해 내내 성취운은 물론이고 금전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비슷하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올 연말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주세요. 새해가 다가오기 전 훼손되지 않고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 집안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새 양말, 새 신발, 새 수건을 가지고 금전운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연말까지 꼭 버려야 할 것은 너무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옷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평소에는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입지 않고 그냥 두었던 옷들은 이번 연말까지 꼭 정리해 주세요. 입지 않은 옷을 버리거나 정리할 때에도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입지 않았던 옷이라면 웬만해서는 버리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은 유행이 빨라 1년만 지나도 옛날 옷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정도는 입지 않을 수 있어서 보관을 할 수는 있는데요. 3년 정도 넘었는데도 그동안 그 옷을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옷을 절대 입을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된 옷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데요. 부자들이 옷차림을 중요시하는 것은 속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겉모습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써야 금전 흐름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입으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운이 없었던 시기에 입었던 옷이라면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정리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이 옷을 입으면 왠지 나쁜 일만 자꾸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남긴 옷인데 그 옷이 꽤 오래되었지만 아깝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옷들은 입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좋아야 다가오는 새 시작이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옷을 입게 되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버려야 잘 버리는 것일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옷을 정리할 때는 그냥 버리는 방법이 있고 지인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물론 풍수학에 따르면 그냥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옷이나 너무 새 옷인데 입지 않아서 아까운 경우도 많지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꼭 버리지 않고 나눔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실 때에도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넘긴다는 것은 나의 기운을 넘겨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 입지 않은 것을 주시거나 아직 포장을 뜯지 않는 것만 주는 것이 좋고 입던 것을 바로 벗어주지 마시고 일주일 이상 집에 놓았다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장이 난 물건들은 연말 이전까지 꼭 버리거나 정리해 주세요. 집안을 살펴보면 고장나서 못 쓰는 물건이 한두 가지쯤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물건이 있다면 꼭 모두 버려주세요. 특히 살이 부러진 채 보관되고 있는 우산은 운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운에는 깨어진 그릇이나 접시들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타인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버려주세요. 고장난 가전제품 역시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두어도 쓸 수가 없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된 가구 역시 위생상 좋지 않고 골동품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갑자기 물건을 버리면 한 해 내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며 돈복이 사라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정초의 금기사항 중 하나가 무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내 집안의 물건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 시간을 약간씩 내셔서라도 정리할 것은 모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 역시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묵은 음식들은 모두 정리해 주세요. 특히 12월 31일이 되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남은 음식들은 모두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비롯해 많은 부잣집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의 묵은 운을 다가오는 해에는 새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복과 아주 연관이 깊지요. 이 식복이 재물운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식량이 재물이 되었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먹는 것은 결국 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식복이 끊임없이 계속 새로 생겨나게 된다고 하지요. 물론 이때 김치나 장류처럼 장기간을 두고 준비하신 음식은 괜찮습니다. 다만 찌개나 간단한 반찬들은 모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틀이나 3일 전쯤 장을 보거나 음식을 할 때에는 양을 조금 정확히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버리지 않고 전부 먹을 수 있으며 버릴 것도 없으니 음식 낭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연말에는 과한 음식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만약 호화로운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조금만 참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먹는 것을 정말 중요시하였지요. 그래서 경사가 있으면 잔치를 벌였고 풍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새해로 바뀌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전운을 위해서 꼭 지키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연말에는 절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빌려주고 싶다면 조금 더 뒤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연말이 오기 전에 그때 미리 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예로부터 연말에는 무엇이든지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라는 시기는 무엇이든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돈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 거래는 가족 간에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을 만들 것 같은 씨앗은 애초에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다다르거나 특히 크리스마스 25일 이후부터는 웬만해서는 지출을 자제하고 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에는 사람과의 미련을 놓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힘들어 하시는 것에는 돈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이번 연말까지는 꼭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세요. 올 연말에는 무조건 사람을 보고 가까이 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만나지 말아야 하거나 악연들과는 인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힘들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에 대해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금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말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금전운이 찰싹 붙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매해 절기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잘 챙겨오셨던 것이지요. 특히 풍요와 연관이 매우 깊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해야 할 것들은 꼭 지켜오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12월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동지를 잘 챙기는 것이지요. 동지의 팥죽을 먹는 의미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운을 막고 좋은 운을 부르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훗날 돈복을 부르는 것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약간의 돈을 꼭 기부하면 좋습니다. 앞서 빌려주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빌려주는 것은 대부분 언젠가 받을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라는 것은 나눠주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이지요. 기부행위 역시 복을 쌓는 행위인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불쌍하거나 내가 도와주고 싶거나 하는 곳들이 있겠지요. 이런 곳에 연말을 맞아 기부를 해보세요. 작은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기부라고 해서 무조건 10,000원을 해야 한다. 10만 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정말 좋은 곳에 쓰이라는 의미에서 연말맞이 기부를 하는 것은 묵은 운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좋은 운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돌고 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기부한다면 그 돈은 머지않아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금전 흐름을 위해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꼭 버려주세요. 첫 번째, 연말 이전에는 훼손된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전운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바로 속옷입니다. 물론 옷은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속옷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속옷의 경우에는 그 속옷에 손상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구멍이 났거나 해졌거나 속옷의 질이 이전에 비해 너무 좋지 않게 되었다면 꼭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은 안에 입는 옷이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속옷이나 해진 속옷을 아깝다고 해서 그냥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옷의 손상도를 확인해 주시고 특히 입은 지 너무 오래된 속옷은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의 수명기한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인데요. 이것은 속옷이 우리의 위생과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지난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 세탁을 하거나 삶더라도 세균이 남아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속옷은 교체 시기를 맞추어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다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운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전운을 위해서는 나를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옷을 버릴 때에도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버릴 속옷은 꼭 검은 봉지 속에 잘라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이 보이지 않도록 잘 묶어서 쓰레기 봉투 속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속옷을 올바르게 버리고 내 재물운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말까지 버려야 할 물건은 구멍난 양말과 손상되어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신발들입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풍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옛날부터 구멍난 양말을 신거나 해져서 오래된 신발을 신는 것은 금전운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운에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부잣집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여 신발을 잘 관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 있는 동지에도 이것을 반영한 풍습이 있는데요. 바로 동지 전에는 새 버선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양말과 신발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풍수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구멍이 나거나 오래되어서 보기 좋지 않은 양말과 신발은 신지 마시고 이제는 버려주세요. 특히 새해까지 이것들을 갖고 가게 되면 운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못합니다. 한 해 내내 성취운은 물론이고 금전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비슷하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올 연말 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주세요. 새해가 다가오기 전 훼손되지 않고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 집안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새 양말, 새 신발, 새 수건을 가지고 금전운을 좋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연말까지 꼭 버려야 할 것은 너무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옷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평소에는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입지 않고 그냥 두었던 옷들은 이번 연말까지 꼭 정리해 주세요. 입지 않은 옷을 버리거나 정리할 때에도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입지 않았던 옷이라면 웬만해서는 버리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은 유행이 빨라 1년만 지나도 옛날 옷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는 입지 않을 수 있어서 보관을 할 수는 있는데요. 3년 정도 넘었는데도 그동안 그 옷을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옷을 절대 입을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된 옷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데요. 부자들이 옷차림을 중요시하는 것은 속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겉모습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그만큼 써야 금전 흐름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입으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운이 없었던 시기에 입었던 옷이라면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정리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이 옷을 입으면 왠지 나쁜 일만 자꾸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남긴 옷인데 그 옷이 꽤 오래되었지만 아깝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옷들은 입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마무리가 좋아야 다가오는 새 시작이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옷을 입게 되면 좋은 운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버려야 잘 버리는 것일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옷을 정리할 때는 그냥 버리는 방법이 있고 지인에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물론 풍수학에 따르면 그냥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옷이나 너무 새 옷인데 입지 않아서 아까운 경우도 많지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꼭 버리지 않고 나눔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실 때에도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넘긴다는 것은 나의 기운을 넘겨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 입지 않은 것을 주시거나 아직 포장을 뜯지 않는 것만 주는 것이 좋고 입던 것을 바로 벗어주지 마시고 일주일 이상 집에 놓았다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장이 난 물건들은 연말 이전까지 꼭 버리거나 정리해 주세요. 집안을 살펴보면 고장나서 못 쓰는 물건이 한두 가지쯤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물건이 있다면 꼭 모두 버려주세요. 특히 살이 부러진 채 보관되고 있는 우산은
운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운에는 깨어진 그릇이나 접시들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타인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버려주세요. 고장난 가전제품 역시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두어도 쓸 수가 없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된 가구 역시 위생상 좋지 않고 골동품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갑자기 물건을 버리면 한 해 내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며 돈복이 사라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정초의 금기사항 중 하나가 무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내 집안의 물건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 시간을 약간씩 내셔서라도 정리할 것은 모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 역시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로 묵은 음식들은 모두 정리해 주세요. 특히 12월 31일이 되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남은 음식들은 모두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비롯해 많은 부잣집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의 묵은 운을 다가오는 해에는 새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복과 아주 연관이 깊지요. 이 식복이 재물운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식량이 재물이 되었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먹는 것은 결국 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식복이 끊임없이 계속 새로 생겨나게 된다고 하지요. 물론 이때 김치나 장류처럼 장기간을 두고 준비하신 음식은 괜찮습니다. 다만 찌개나 간단한 반찬들은 모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틀이나 3일 전쯤 장을 보거나 음식을 할 때에는 양을 조금 정확히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버리지 않고 전부 먹을 수 있으며 버릴 것도 없으니 음식 낭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연말에는 과한 음식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만약 호화로운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조금만 참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먹는 것을 정말 중요시하였지요. 그래서 경사가 있으면 잔치를 벌였고 풍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새해로 바뀌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전운을 위해서 꼭 지키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연말에는 절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빌려주고 싶다면 조금 더 뒤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연말이 오기 전에 그때 미리 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예로부터 연말에는 무엇이든지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라는 시기는 무엇이든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돈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 거래는 가족 간에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을 만들 것 같은 씨앗은 애초에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다다르거나 특히 크리스마스 25일 이후부터는 웬만해서는 지출을 자제하고 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에는 사람과의 미련을 놓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힘들어 하시는 것에는 돈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이번 연말까지는 꼭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세요. 올 연말에는 무조건 사람을 보고 가까이 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만나지 말아야 하거나 악연들과는 인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힘들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에 대해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금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